시간이 또 좀 지체됐는데요. 제가 첫 슬라이드는 요 슬라이드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옵사이트 컨스트럭션 OSC라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요새 대학교도 이제 벌써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많은 부분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고 있거든요. 학교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요. 또 제가 말로는 이제 옵사이트 클래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도 학교도 이제 OSC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 전공 교수님들이랑 이제 같이 뭐 얘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OSC가 이제 뭐 아주 학교든 또 건설이든 다 OSC가 아주 주요한 키워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학교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되게 변화를 빨리빨리 대응을 못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한 5래 전부터, 지금 코로나 이전부터도 대학교에서는 사실은 이런 리소스 재분배나 이런 여러 공간이라든지, 교수 강사, 교강사 섭외 이런 것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굉장히 권유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가 한 학기에 수업이 한 2,300개 정도 열리는데, 실질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그 당시에는 1%도 안 됐던 뭐 20개에서 30개 정도 수준에 머물렀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온라인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업이 85%에서 90% 아주 필수적인 실험 실습 말고는 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저도 작년에는 멋모르고 했었는데, 처음에 수업마다 어떤 수업은 온라인으로 해도 더 효율성이 담보되는 그런 수업이 있는가 하면, 또 약간 대면이 필요한, 아까 말했던 실습이라든지 실험 같은 수업은 꼭 대면이 필요한 수업이 있지만, 또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으로도 굉장히 그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또 그렇게 아주 차별화가 예전과 비해서 아주 그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업도 많다라는 걸 이제 다들 체험하게 되면서, 아마 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내년에도, 아마 내년에는 뭐 당연히 이제 코로나 끝날 거로 기대하고 있죠. 아마 수업, 대학교도 그 수업 양식이라든지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맞닥뜨리면서 과연 이런 코로나로 야기됐다는 많은 문제점들이 과연 새로 생긴 문제점들인가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생길 변화를 굉장히 가속화시켰다. 방향성은 원래 있던 것들이었는데 그런 변화의 속도를 굉장히 끌고 왔다, 당겼다라는 데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우리 건설 산업이 맞닥뜨리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볼 거고요. 그 대안으로서 과연 OSC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떠한 역할을 또 기대치를 수행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같이 고민하는 자리로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우리 건설 산업에 대한 그간의 어떤 흐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변화의 요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흔히 말하는 우리 이제 이 코로나가 시대가 끝난다고 할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로서 자리 잡은 건설 산업의 뉴노멀을 한번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 그럼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 대응으로서 우리가 과연 뭐 저는 OSC 관점에서 많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국내외 어떤 OSC의 진행 현황이라든지, 또 제가 연구 책임자로 진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어떠한 그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서, 또 오늘 이 웨비나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여기 저희들의 이런 노력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좀 지혜를 빌려주시면 더 같이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연구단의 진행 사항을 알려드리는 그런 순서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파트로서 건설 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변화의 요구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희 건설업은 국가 어떤 발전과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어떤 중동 건설의 붐으로써 건설업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90년대에는 어떤 시장 개방과 더불어서 어떤 굉장한 건설 산업의 어떤 양적인 그런 팽창을 했던, 성장을 했던 그런 아주 발전적인 그 발전기라고, 성장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GDP 대비 건설 투자도 이제 포션이 좀 줄고, 또 아무래도 그에 따른 어떤 신규 시설물, 또 신축 시장이 좀 축소화되고, 특히 해외 건설, 저희 굉장히 많은 자양분이 되었던 해외 건설에서 우리나라 그
건설업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애매해졌죠. 아주 선진화된 부분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후발 개도국들한테 또 굉장히 추월을 당할 우리의 강점이 그동안 굉장히 잠식됐던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20년대로 들어왔을 때, 그럼 과연 특히 코로나로부터 격발되고 그 전에는 사실 4차 산업혁명이래 그런 그 범람하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속에서 우리 건설 산업은 앞으로 어떠한, 우리 특히 국내 건설 산업이 과연 어떠한 발전 방향을 가지고서 나가야 될 건지, 그러한 그 변화에서 뭐 어떠한 포지셔닝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다가왔던, 아주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런 시점이 되었는데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건설업의 어떤 위상이 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뭐 여러 자체 평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어때 발표된 건설기술연구원의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발표하고 있죠, 건기원에서. 2018년 기준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조사 대상 20개국 중에서 12위에 머물고 있고요. 2016년에 최고 6위까지 올라간 걸로 평가됐었는데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죠. 이렇게 한국의 건설 산업 경쟁력이 급락한 이유는 뭐 시공과 설계 분야 모두 해외 매출이 굉장히 마이너스 증가를 했죠. 거의 20%대 마이너스 증가를 하면서 그런 거에 기인한 바가 좀 크고요. 또 여러 가지 좀 디지털화에 대한, 건설 산업에서의 디지털화에 대한 어떤 그 변환이 좀 더디었던 것들이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이제 그 도래로 인해서 2020년은 어떠한 그 이후 우리 건설 산업은 이제 굉장히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는데요. 포스터 아까 말했듯이 코로나 팬데믹이 어떤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아마 모든 산업에 걸쳐서 어떤 새로운 국면을 견인할 것, 국면을 맞이하게 할 것으로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요. 특히 이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상되는 어떤 변화와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그 언택트 문화가 확산돼, 뭐 언택트라는 말이 뭐 온택트, 언택트가 뭐 콩글리시라고는 하지만 저희 사회에서 워낙 많이 쓰니까 저도 이제 언택트란 말을 차용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문화가 이제 확산됨에 따라서 비대면이나 또 무인화 기술이 급부상해서 어떤 현장 중심의, 과거의 전통적인 현장 중심의 생산 구조를 탈피하는 그런 방향이 굉장히 가속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비포 코로나, 뭐 애프터 코로나에서 BCAC라고까지 얘기하는, 그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보시면 이제 5대 변화와 그 8대 과제,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그 자료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공유를 좀 하고 있고요. 또 국내 산업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진행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어떤 미래 전망에 대한 조사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코로나 이제 이후에 제약, 뭐 아시다시피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겠죠.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은 아주 급격한 성장세를 이끌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뭐 통신이라든지 뭐 인터넷 게임 이런 데들에 대한 전망이 이제 파란색이 이제 좋은 긍정적인 전망이니까 성장세를 예측하는 게 되게 포션이 높은데, 뭐 아시다시피 좀 회색 존이 굉장히 하락할 거다고 보는 데가 이제 항공이죠. 항공이나 뭐 이런 부분들, 레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보시다시피 저희 이제 건설 쪽은 굉장히 타산업 뭐 관계자들로부터 앞으로 성장이 굉장히 둔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예측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결과로 이어질지는 뭐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인식들이, 많은 사람들의 인식들이 건설업은 코로나19 이후에 좀 성장세가 좀 주춤할 것이다 라고 그 산업 자체의 평가를 좀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전해 드리려고 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있는데, 뭐 건정연 건설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경제 불확실성의 증가가 어떤 원래 자체적으로 좀 변동성이 큰 건설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그런 분석하고 있고요. 이런 경기 침체 물론 최소화를 위해서 이제 정부 주도의 공공 부분은 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어떤 민간의 어떤 그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좀 우려가 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건설 투자 감소폭이 좀
극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두 번째 파트로 좀 넘어가서요.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 산업의 이제 뉴노멀이라는 이제 주제인데요. 한 네 가지 관점에서 한번 저희 그 변화를 어떤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아마 다 여러분들도 다 이미 현업에서 현장에서 저보다 더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변화들을 한번 같은 여러 관점에서 있는 변화들을 한번 통합적으로 한번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 환경, 근로 형태의 변화를 이제 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마주하고 있는 어떤 그 사회 환경, 근로 형태의 변화도 건설 산업의 체질 변화를 아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능 인력의 고령화, 저숙련화, 또 외국인 근로자 증가 추세는 이제 건설 산업의 전반적인 이제 품질 저하, 또 아주 요새 이슈화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 증대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또 최저임금제 등의 어떤 확산은 건설 프로젝트 어떤 사업 환경을 아무래도 악화시키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뭐 다들 잘 아시고 계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능 인력의 공급 부족과 기능 수준 저하 문제는 사실은 저희 현장 생산 중심의 이런 건설 산업에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비해서 아무래도 기계화라든지 자동화가 좀 떨어지는 저희 건설업의 경우에는 현장 인력의 어떤 기술이 어떤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의 성과물의 품질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결정적인 중요 요인이지만, 그 제조업에 비해서 아시다시피 인력도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고요. 또 전반적인 어떤 품질 저하, 또 굉장히 낮은 생산성의 아주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들은 뭐 너무 오래전부터 누누이 저희가 들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코로나 많은 부분들이 외국 인력으로 또 그런 이런 갭을 메워 왔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야기된 어떤 이런 팬데믹으로 인한 어떤 방역 조치에 의해서 그런 노동 인구의 이동도 굉장히 더 제한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노동 인력, 기술 인력의 이런 빈자리를 어떠한 식으로 저희가 메꿔야 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뭐 모든 건설 참여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하여 이제 코로나 이제 사태 후에는 아마 건설 현장의 근로 형태나 노동 환경의 변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됐고요. 이미 거기 이제 그래도 나름 잘 대응들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대응책들을 앞으로 이런 건설 산업의 어떤 변화된 노동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또 장기적이지만 또 근본적이지만 또 신속한, 또 그리고 긴 호흡에서도 근본적인 그런 대안들을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산업 구조의 변화를 제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것도 뭐 많이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 산업은 제조업이나 그런 다른 분야에 비해서 뭐 생산성이 낮다는 것들은 늘 지적되어 왔던 얘기고요. 어떤 사업 수행 과정에서 아마 잦은 또 빈번한 설계 변경, 또 계획과 실행의 불일치, 또 여러 요인으로 의한 불확실성에 의한 공사 기간 지연, 또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 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또 산업 자체 전반적인 프로젝트 수익성도 굉장히 낮게 설정되어 있죠. 타산업 대비 이제 건설 산업의 또 시간당 어떤 작업 가치들을 이렇게 환산한 자료들을 보면요, 굉장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가치가 되고 있고요. 또 성장률 또한 굉장히 낮은 그러한 거의 최하위 수준이죠. 예, 거기 되어 있는데, 뭐 이런 보고서들을 보시면 여기 좀 맥킨지라는 이제 국제 컨설팅사가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 시대 이게 도래하기 전에 2015년에서 뭐 9년, 뭐 17년, 18년 이때 맥킨지라든지 아니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든지 사실은 이런 해외 유수 컨설팅 업체들이 건설업에 대한 관심을
연구를 굉장히 많은 보고서들을 쏟아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건설업이 워낙 산업 사이즈도 크고, 근데 자기네들이 볼 때는 좀 개선의 여지가 많아서 조금만 뭔가 프로세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핵심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선하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산업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제 모든 이슈들이 이제 코로나에 이제 함몰됐는데요. 아마 내년부터라도 다시 저희 건설 산업에 대한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떤 산업 생산 패러다임에 대한 혁신을 통한 전반적인 어떤 그 기여도, 그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굉장히 다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변화 이어서 많은데 뭐 제일 많이 듣는 요새 키워드 중에 하나가 디지털화입니다. 디지털 또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설 산업의 아주 낮은 생산성은 어떤 기획, 설계, 시공 또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분절된 프로세스적 그런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료는 예일대 그 한 교수님께서 어떤 테드 연설에서 건설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떤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언급한 그런 클립에서 제가 가져온 내용이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어떤 건설 프로젝트 데이터 흐름을 살펴보면 그 정보의 흐름이 뭐 발주자에서부터 설계자, 시공자 단계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떤 일방향적인, 물론 요새 뭐 빔 설계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좀 뭐 호환성 서로 양방향으로도 진행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방향적인 데이터 흐름에서 어떤 발주자가 프로젝트 초기에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좀 갖기 어려운, 점유하기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건설업체가 뭐 생산성 제고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그 첨단 기술 활용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그 현실적인 여러 제약 조건으로 있어서 그 활용 범위는 여전히 좁고, 어떤 기술 기반의 해결책을 적용한 사례가 그렇게 많이 공유되고 있고 또 이렇게 전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그 기대와 현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좀 큰 갭이 존재한다라는 평을 저희 산업이 받고 있죠. 그래서 뭐 농담처럼 건설업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뭐 엑셀이라는 얘기도 뭐 저희가 얘기들을 약간 농담처럼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얼핏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프로세스 단계별로 발생하는 어떤 정보의 재사용과 어떤 데이터의 어떤 효율적인 공유를 위해서는 어떤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여러 참여자들의 그 다각적인, 다방향적인 그 흐름을 가능하게 해야지만 저희 건설업이 좀 생산성 저하로 지적받고 있는, 또 그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그 디지털화의 낮은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럼 과연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어떤 새로운 눈에 번쩍 뜨이는 신기술의 적용을 통해서 기존 사업 수행 프로세스의 혁신을, 그런 혁신만을 목표로 한다는 거는 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어려운 일이고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또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약간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적용 확대를 가능한 부분들부터 또 좀 큰 그림에서 어떤 이 디지털 기술의 적용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저희 산업의 디지털화 전환은 단순한 기술에 굉장히 몰입한 그 요소 기술뿐 아니라 더 큰 여러 방면에서 다각적인 지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관리하는, 그래서 생산 방식이라든지 또는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고민,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 환경, 또 참여하는 모든 그 참여자들, 그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 사람 등 모든 영역에서의 혁신이 같이 수반되어야지만 실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화적인 얘기긴 한데요. 그런 것들을 어떤 총합적인 혁신이 필요한 거지, 하나하나 요소들만 해가지고는 전체적인 어떤 산업 생태계가 변화하는 데는 좀 동력을 얻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건설 산업 전반에서 어떤 그 디지털화를 통해서는 건설업계가 융복할 수 있는 요즘 IoT라든지 여러 빅데이터, 그 인공지능과 같은 그 디지털 건설 기술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기술은 물론이고, 그런 기술에서 어떻게 생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저희가 또 같이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가 변화를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이 뭐 제도도 마찬가지고 발주 제도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저희가 생산 방식이 바뀌어야 될 텐데요. 생산 방식 변화의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 산업의 어떤 아주 낮은 생산성과 또 굉장히 타 산업 대비 아주 낮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생산 프로세스 자체의 그 패러다임에 아주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를 위해서 이제 가장 요즘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뭐 오늘도 사실은 저의 키워드가 OSC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발표드릴 키워드는요, 그 생산 방식의 전환은 이제 업사이트 컨스트럭션, 즉 이제 OSC죠. 예. 전통적인 현장 중심 생산 체계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한계를 극복해서 어떤 건설 산업의 공업화 또는 뭐 프리페브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뭐 탈현장 건설이라는 용어로 많이 번역돼서 쓰이는데요. 저는 탈현장이라는 의미 자체가 좀 약간 너무 네거티브한 의미가 너무 강조되는 것 같아서, 뭐 현장이라는 게 꼭 중요한 저희들 관리하는 포인트인데 탈현장이라 그런 게 좀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조 기반 또는 뭐 공업화란 말이나 공업화도 좀 오래된 말이라서 제조 기반 건설업이란 말로 OSC를 제가 이제 다른데 뭐 기고한다든지 그럴 때는 용어로서 선택해서 쓰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 기반 건설업이란 그 말은 그러니까 제가 쓰는 말이니까요. 근데 뭐 흔히 말해서 요새는 그냥 OSC 탈현장 건설이라는 말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를 해보고요. 작년에 건설산업연구원에서 국내 건설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분석한 자료인데요. 국내 건설 기업의 약 70%가 어떤 건설 산업의 그 탈현장화, 즉 이제 OSC 실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그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부분들을 좀 그 분들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이제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업의 규모가 어떤 탈현장하는 그런 방향성의 어떤 변수로는 또 작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셔서 좀 한번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참여 주체라든지 또 규모, 그 성격에 따라서 또 그 느끼는 또 아니면 앞으로 노력하는 방향들은 굉장히 다양할 거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나의 딱 목표를, 하나의 굉장히 정형화된 목표 하나를 갖고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접근 방법과 각자의 그 해결 솔루션들에 대한 탐구가 이어져야 되겠다, 노력이 이어져야지만이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뭐 이 제일 대표적인 거죠. OSC 생산 방식은 이제 전통적인 현장 생산 방식과는 다르게 이제 통제 가능한 공장에서 부재를 생산해서 그 생산된 부재를 현장으로 이동시켜서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 원래 생산했을 때 생기는 기상 기후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최소함으로써 어떤 현장에서의 시공과 병행을 통해서 이제 공기 단축도 하고 또 품질 관리도 올리고 그런 것들이 달성하는 게 목표이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영국 사례를 제가 평가한 경험이 굉장히 많은 OSC 실적들을 갖고 있는 이제 영국에서의 평가 자료인데요. 그 옵사이트 하우징에 대한 그 평가인데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뭐 기간 단축이라든지 성능 관리, 안전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요. 저는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 OSC를 한다 해서 모든 분야, 뭐 공기도 단축되고 품질도 좋아지고 공사비도 절감되고, 저는 그거는 어려운, 그렇게
만만하게 손쉽게 얻어줄 수 있는 결과라고 성과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그런 것들을 결과 원래 OSC가 목적으로 하는 그런 좋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라든지 또는 공사 관리 단계에서 굉장히 고도화된 또 그 관리 기술과 또 기획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또 산업 인프라적인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이게 달성 가능하다. 그냥 무조건 OSC가 좋으니 가자 이런 거는 그냥 잘못하면 또 안 좋은 결과물 기대치와 그 갭만 더 벌어져서 해보니까 아니네라고 해서 뭐 별거 없네라고 나올까 봐 저는 사실 요새는 좀 걱정이 되는 다들 OSC 할 때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선진국 사례에서도 OSC 실패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줍지 않게 덤볐다가는 굉장히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좀 준비되어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참여자들 간에 굉장히 코어기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뉴노멀부터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 그 기술의 변화 이제 살펴볼 텐데요. 제가 뭐 만화 한 컷 가져왔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정문 화백 그 미래 예측한 그림인데요. 이 유명한 캐릭터죠. 심술이라는 캐릭터로 저도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캐릭터인데요. 이분이 1965년도에 35년 후 2000년대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라고 예측했는데 보시면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시면 뭐 다 나오고 있죠. 태양열 주택은 물론이고 전기 자동차 보시면 뭐 로봇 청소기에 뭐 원격 화상 진료도 있고요. 뭐 인터넷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 신문, 무빙워크 또 보시면 진짜 스마트폰, TV로 보는 것까지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예측했던 것 자체가 놀라운 건데 또 보면 사람이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들은 다 달성될 수 있구나.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상상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언젠가는 다 이게 달성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저는 한편 해봤습니다. 그와 괴를 같이 해서요. 이거는 또 더 오래된 분이에요. 그 프랑스 분인데요. 그 빌레마르라는 분인데 이분이 1910년도에 2000년도 미래를 예측한 카툰을 몇 개 그리셨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뭐 킥보드 같은 것도 있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뭐 중간에 보시면 전 이거 약간 3D 프린팅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는데 사람 옷감 재면 바로 재서 그게 옷감으로 바로 나오는 사실 이런 생산 구조를 지금 패션업계에서 많은 유통업체들 이렇게 가려고 지금 어느 정도 구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약간 요새 보는 AI 스피커 같은 말로 하면 모든 게 구현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또 주목했던 사파는요. 건설 현장을 이분이 그린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게 딱 봐도 이제 아키텍트라고 써 있죠. 그 아키텍트가 그 안에서 플랜이라고 써져 있는 걸 놓고서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보면 현장이 굉장히 기계화 자동화되어 있고 모듈화되어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건설 현장을 이분이 100년 전에 꿈꾸고 계셨더라고요. 100년도 더 됐죠. 예, 그러면서 2000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거보다 조금 늦었지만 그런 방향으로 좀 갖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이 사파를 보면서 했었고요. 지금 다양한 어떤 변화 욕구에 대해서 이제 건설 산업이 어떤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지 한번 미래 전략 기술 트렌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거 가트너 뭐 다 아실 겁니다. 기술시장 분석 전문 기관인데요. 2020년에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를 발표를 했었고요. 그 중심을 크게 인간 중심과 스마트 공간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집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는 결국에는 건설 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들을 좀 더 건설 쪽으로 좀 더 포커싱을 하면요. 아시다시피 여기도 WEF에서 2018년에 제시한 앞으로 미래 건설을 선도할 10가지 분야 10대 기술을 이제 적시했는데요. 뭐 이 그림 너무 많이 여러 다른 발표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1번이 바로 OSC겠죠. 프리패브화 되는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모듈러 나와 있고 3D 프린팅이라든지 뭐 빅데이터, 드론도 4번에 드론도 좀 떠 있는 것도 보이고요. AR, VR도 떠 있고요. BIM이라든지 뭐 3D 스캐닝.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키워드들이 뭐 WEF에서도 보는 앞으로 향후 건설업이 미래를 선도해 나갈 그런 기술이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뒤에 이어서 이제 김우영 박사님이 또 발표를 해 주시겠지만 건설산업연구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조사들 대비 또 연구들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국내 건설기업에서 선정한 향후 건설 사업에 우선 적용될 스마트 건설 기술로서 PC나 모듈러 공법과 지능형 건설 장비 또 로보틱스 이런 부분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 일단 선정이 됐다고 조사가 됐고요. 아마 결국 이는 여러 대형 건설사들이나 여러 기관들이 굉장히 투자도 많고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R&D를 좀 이렇게 집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설계 시공 유지 관리 이제 많은 단계에서 이제 건설 생산 프로세스죠. 그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제가 디지털 건설 기술에 대한 이제 사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또 대부분 이제 빔 기반의 어떤 데이터 분석 기술에 이제 집중되어 있을 거고요. 이제 결국에는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했는데 저희 건설 분야의 어떤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 손실을 줄이고 좀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정보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연결고리들을 네트워크들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그런 인프라들을 구축하고 그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 방안들에 대한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실질적인 고민들을 이제 같이 머리를 맞다고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연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활용 시나리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얘기를 하자면 빅데이터가 사실은 부각되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알파고 하면서 되어졌는데 그게 빅데이터 또 인공지능, 빅데이터랑 인공지능 같이 나오는 것들인데요. 인공지능이 사실 나온 것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 인공지능 195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국제 컨퍼런스가 1956년에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AI 컨퍼런스가. 그 당시에 여러 개념은 그때 개념과 지금 개념이 대동소이하다고 해요. 근데 차이점은 지금은 데이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계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생겼고 또 그것들을 구현할 연역적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컴퓨터 프로세싱 하드웨어들이 엄청 발전돼서 지금 현재와 같이 몇 년 사이 이제 AI와 빅데이터가 이제 활용되기 시작했는데요. 건설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 지금 조건들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활용 시나리오들을 좀 고민을 해야지 그냥 너무 기술 하나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과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아마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건설 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드론이라든지 3D 프린팅 같은 어떤 로보틱스 기반의 어떤 기술들의 한 사례들을 제가 다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더 이제 범위를 좀 넓혀서 이제 스마트 시티나 디지털 트윈도 요새 워낙 많이 나오는 화두들이죠. 이게 굉장히 앞으로 건설과 도시 차원의 이제 미래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스마트 시티의 핵심 이제 플랫폼으로서 이제 디지털 트윈은 아시다시피 3D 모델링 기반으로 어떤 여러 시설물의 현황이라든지 교통 상황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것들 목적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어떤 계속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현실의 그 데이터를 이제 가상 공간에서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이제 분석하고 예측함으로써 또 실제 도시의 어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번 지금 현재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넣었고요. 또한 아시다시피 요새 안전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것들을 통해 때 AR, VR 활용하는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도 현장에서 좀 다양하게 지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고 과연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요새 도출되고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제 저희가 한 5분 남짓 시간이 좀 남았네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변화들을 공유했는데 과연 건설 산업에서 미래 혁신을 위한 대응 전략이 어떠한 것들인지 한번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이러한 미래 변화 요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건설 산업에서 많은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연결성, 초지능성으로 대표되는 이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우리 건설 산업은
흔히 3I라고도 많이 유럽에서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dustrialized, integrated, intelligent란 이런 키워드로서 이러한 것들을 지향하면서 이제 건설업이 좀 더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통합화되는 것들을 목표로 하는 연구들이 필요성들이 해외에서도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옵사이트 컨스트럭션 다시 한번 제가 정의를 해보면요. 뭐 공장에서 제작된 이제 부재 또는 이제 시스템이 현장으로 이송돼서 이제 설치하는 공법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소재도 있고 구조적인 결합 방식도 여러 가지고요. 또 공장에서 생산되는 또는 현장에서 조립되는 그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구분이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OSC와 또 옛날 그 철제 베이스의 모듈러가 좀 약간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혼동돼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저희 연구단에서 제시하는 그 OSC 분류 방식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해외 동향들 뭐 각국에서 다 진행되는 것도 제가 좀 비디오 클립을 준비는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비디오 클립은 제가 공유는 안 할, 틀지는 않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근데 여기 아마 키워드들 그 유튜브 가셔서 유튜브 가서 서치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클립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시면 동영상들 보시면 되게 이렇게 지금 변화들을 하고 있구나. 물론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과장된 부분들도 홍보성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앞으로의 변화라든지 경향을 보는 데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카테라 너무나 유명한 기업이죠. 저는 사실 약간 카테라도 약간 좀 버블이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너무 잘 될 것 같은 것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기존의 건설업의 한계를 좀 이렇게 깨는 그런 제시를 해주는 거는 뭐 또 참조할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그 LBS라고 저는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제 옆에 같이 연구를 진행하는 손종욱 교수님은 이 현장을 직접 가보시고 너무 큰 인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먼지 하나 없고 너무 깨끗하고 물론 목조 가공하는 업체인데요. 뭐 북미는 워낙 목조 OSC가 많으니까 또 놀랐던 게 직원들이 대부분 다 그 캐나다 그 백인 분들이었어서 흔히 말하는 또 공장에서 보면 아무리 또 보면 또 제3세계 분들 이렇게 많이 근무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 현지인들이고 또 여성분들이 되게 많아서 굉장히 어떤 그 쾌적한 그 노동시장을 제공하고 있지 않나라고 그런 사례로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오미프레스라고 스페인의 그 PC 회사인데요. 여기도 홈페이지 가보시면 굉장히 고급화된 PC 주택으로서 아주 수익성 높은 사업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한번 홈페이지 가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동영상들이 있고요. 뭐 BSB라는 회사는 뭐 다 아실 거예요. 그 굉장히 초고속 시공을 하는 업체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런 비디오 클립들이 굉장히 저게 진짜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그런 초고속 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중국도 굉장한 기술력이 집적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제가 좀 OSC에 대한 분류를 좀 다시 한번 설명을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OSC는 이제 소재에 따른 분류를 하면 굉장히 다양한 소재가 있습니다. 나무 아까 말했듯이 카테라나 캐나다 업체 같이 나무를 쓰는 업체들도 많고요. 우리나라도 요새 목재 그 주택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또는 스틸로 강제 베이스로 만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콘크리트를 활용하는 그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활용하는 소재로 또 다양하고요. 또 구조 연결에 따르면 기둥보식도 있고요. 패널의 벽식으로 진행되는 방식도 있고요. 또 박스 형식으로 볼륨메트릭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쌓거나 인피라는 깨워 놓는 방식의 그런 접근 방법이 있어서 흔히 말하는 모듈러는 소재로 보면 강제일 거고요. 그다음에 구조로 따르면 박스 스타일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거고요. 또 요새 진행되는 PC 주택들은 소재는 당연히 콘크리트 PC가 될 거고 구조는 기둥보 라멘이거나 또는 패널로 요새는 진행되고 물론 해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PPVC라 그래가지고 아예 볼륨메트릭으로도 시공을 가능한데 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이 적절할지 소재라든지 구조 방식에 따라서 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서 또 조립도는 어느 정도까지 갈 건지 그런 것들은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가장 최적화를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제작 공정은 뭐 다 아실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사례들이 꽤 많이 모듈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SH공사에서 또 요새 또 발주가 또 나서 또 그 강변북로에 뭐 또 아주 새로운 공법으로 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도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PC도 또한 많이 지금 진행이 하고 LH가 사실 90년대 초반에 이제 200만 호 하면서 그때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문제점, 품질 관련 문제점 때문에 이게 완전 PC 공동주택이 아주 사멸됐는데요. 물론 지금 최근 들어서 물류라든지 지하주차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LH도 작년에 패널 방식으로 벽식으로 입주를 하나 했고요. 지금 현재 아산탕정에서 기둥보 방식으로 좀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저희 연구단 소개에서는 이런 앞에서 LH나 SH에서 진행되는 그런 먼저 있었던 그런 사례들을 반영해서 좀 PC에 맞는 좀 더 PC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시범 사업을 지금 실증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시범 사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요. 이게 OSC를 위해서 설계가 되거나 사업 계획이 됐던 게 아니에요. 원래 기존 방식에 있던 것들 중에서 그냥 한동 그냥 딱 뭐 7, 8 중에서 그 한동 정도만 PC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OSC로 PC의 그 장점이 하나도 부각되지 않고 또는 설계 단계에서 고려돼야 할 부분들, 생산 단계에 고려돼야 할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거라서 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단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적으니까 그냥 연구단이 3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세부는 설계 엔지니어링 쪽에 뭐 구조 표준이라든지 설계 표준화된 모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또 4번째 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시공사들에서는 좀 더 주거 성능 확보라든지 또 옥탑층에 대한 건식화, 거기에 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옥탑층에 대한 건식화라든지 또는 UBR, PC로 만드는 UBR 등 여러 가지 또 그런 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좀 노동 집약적인 걸 탈피해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좀 시행하고 있고요. 또 DL이죠. DL에서는 앞에 지금 아산탕정 지금 여기 시공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누수에 관련된 디테일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째 세부 과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보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장이라든지 현장 또 그런 품질 통합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요소 기술들 또 공장에서의 야적장이라든지 현장과 또 공장 생산과의 동기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하는 좀 관리하기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좀 개발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공장에서의 안전 관리라든지 그런 또 시공도 정밀 시공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같이 하고 계시고요. SH는 또 SH 아까 말씀드렸듯이 LH와 단지형과는 다르게 도심 지형 또 기존 저층부는 PC로 가고 고층부 주거 부분은 RC로 가는 그런 복합공법에 대한 실증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 3세부에서는 이제 건설기술연구원이 주가 핵심 그 책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발주자가 참조할 수 있는 적정 공기라든지 적정 공사비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표준 품질 차원 레벨까지 들어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공장 인증 제도라든지 또 교육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한 분야가 아니라 이건 산업 전반적으로 한 걸음씩 같은 방향을 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서로 공조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OSC가 정착하기 위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또 그 소중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연구단에 반영해서 앞으로 또 한 걸음 더 건설 산업이 좀 더 선진화되어 갈 수 있는 부분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 발표가 또 너무 두서없이 진행된지 모르겠습니다. 좀 너무 많은 양을 또 전달하려고 제가 너무 좀 이렇게 욕심을 부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뭐 짧게라도 한 질문이 있으시면 절차상 좀 질문을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저 발표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또 뒤에 또 우리 김우영 박사님께서 국내 건설 산업의 변화와 혁신 방향이라는
또 좋은 주제로 또 발표를 해주실 거라서 발표를 김우영 박사님께 연결해드리고 저는 이만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갖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